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다 이치로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최고의 말썽꾸러기입니다. 엄마의 세탁기에 죽은 개구리를 끼워놓고는 자신을 쫓아오는 어머니 앞에서 할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는 아이를 감안해도 상당히 되바라진 아이죠. 컬러 TV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이치로는 가족에게 말썽을 피우다가 전쟁 중에 사망한 타카지로 삼촌의 유품과도 같은 흑백 TV를 우연히 부숴버리게 되고,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말에 이치로는 자전거를 훔쳐 도망치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만 어린 나이에 이승을 하직해버립니다. 이치로는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예쁜 누나에게 말을 걸지만 누나는 아직은 오지마 라고 말하며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이치로를 놀래키고, 그 덕분인지 주인공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머리를 9번을 되매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된 것 외에는 다친 곳 없이 깨어난 이치로. 하지만 그리 달갑지 않은 능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이치로는 저번에 하늘로 향하던 누나, 아니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치로는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마을에서 말썽을 부리던 탓에 요시키와 할머니네 집에 사는 개인 치로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엄마에게 호되게 맞은 이치로는 사라진 치로를 찾아내서 기뻐하지만 치로는 그런 이치로를 물고는 황급히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치로가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친구는 이치로 왜 혼자만 하고 저런데?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치로에게 끌려간 주인공은 차에 치인 치로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인 치로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귀신을 볼 수 있는 이치로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근처에 있는 수레에 치로를 싣고는 어떻게든 동물병원으로 치로를 데려가는데 성공하고, 유령 치로는 고맙다는 듯 이치로를 핥아대지만 의사선생님이 전하는 소식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치로는 이미 틀렸지만 새끼는 살려냈다. 친구 소타는 치로의 새끼를 구해낸 것을 기뻐하지만 주인공은 치로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눈물을 흘리죠. 그런 이치로 앞에 도와줘 라며 나타나는 귀신 누나. 치로조차 구하지 못한 자신이 누굴 구할 수 있겠냐며 이치로는 스스로의 무력함에 자책하지만, 그런 이치로에게 귀신 누나는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구해냈잖아. 이치로 부탁이야. 시간이 없어. 이치로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이치로에게 부탁을 한 그녀의 이름은 유키. 유키 누나가 찾아 헤매던 아우타 세이지는 번화가의 한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분명 유키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이랬는데 웬 여자가 세이지 대신 나오지만요. 뭔가 양아치스러운 이미지의 여자와 문신을 한 채 담배를 피우는 아우타 세이지. 하나다 이치로는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유키 누나, 이 형이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 누나는 이치로의 질문에 피식 웃음을 지을 뿐이지만 유키라는 이름을 들은 세이지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 영감탱이 부탁으로 약이라도 올리려고 왔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며 이치로를 쥐고 흔드는 세이지. 이치로는 눈물과 오줌을 흘리면서 유키 누나가 돌려가고 싶은 게 있다면서 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는 유키는 죽은 지 한 달도 더 됐어. 세이지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이치로를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홍상구준 세이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치로는 유키 누나의 부탁을 전달하죠. 유키 누나가 죽을 때 꼭 쥐고 있었던 그거가 없으면 유키 누나가 승천을 못한다고. 유키 누나 아빠가 형한테 던진 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세이지는 이치로를 툭 놓아버리죠. 화환이 놓여진 비가 오는 장례식장. 유키 누나의 아버지는 세이지에게 네가 유키를 인파 속에 끌고 다녀서 라며 유키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브로치를 던지며 원망을 터뜨립니다. 17년간 소중하게 키워온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고 말이죠. 이치로가 말한 그거의 정체를 알고도 세이지는 빠친코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인공이 그거를 돌려줘야 한다고 세이지를 계속 귀찮게 하고, 세이지의 여자친구 역시도 유키가 성불할 수 있다면 돌려주자고 권하죠. 게다가 오늘은 그 유키라는 애의 49제를 하는 날이라서 왠지 찜찜하다고요. 세이지는 둘의 말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 부잣집 아가씨가 200엔짜리 장난감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고? 200엔이 아니라 100엔이잖아. 형이 친구한테 깎았으면서. 세이지는 진지한 얼굴로 이치로에게 묻습니다. 너 대체 누구한테 부탁받고 온 거냐? 세이지는 드디어 진지하게 이치로의 말을 들어주죠. 빨리 그걸 묻어줘야 유키 누나가 귀신이 되지 않는다니까? 묻다니 어디에? 세이지 형이 묻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한 종합병원의 나무 아래에서 흙을 팔면서 세이지는 이치로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병원 건물 도색을 하던 세이지는 창가에서 환자로 있던 유키를 만났죠. 유키는 세이지에게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나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이지는 건강해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유키는 전 건강해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세이지는 그런 유키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축제에 데려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녀. 17년 평생 본 적이 없던 축제를 세이지와 함께 자유롭게 구경을 합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축제를 보던 세이지를 네임브로치를 판매하는 그의 친구가 불러세웁니다. 능청스레 오늘도 여자랑 온 거냐?
라고 놀리는 그는 친구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유키에게는 상냥하게 네임 브로치를 만들어준다고 권하죠. 고작 철사 구부린 거라면서 세이지는 이죽되지만 웃으며 유키에게 만들어보라고 권하고 완성된 네임 브로치를 유키에게 선물하죠. 뭐 200엔짜리를 100엔으로 깎아먹긴 했지만요. 고작 100엔짜리 잡동사니를 애지중지 쳐다보는 유키에게 세이지는 그래봤자 그냥 잡동사니잖아 라며 능청을 떨지만 유키는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라고 단언합니다. 힘들지 않냐는 세이지의 말에 금붕어 잡기를 하는 유키는 괜찮다고 하며 조금만 더 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걱정되는 세이지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걸 사줄게,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약속할게 라며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말에도 유키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며 세이지의 옷깃을 꼭 잡은 채로 그대로 그녀는 인파 속에 쓰러지고 맙니다. 모종삽으로 땅을 파는 세이지에게 유키 누나의 고마움의 말을 이치로는 전합니다. 세이지 형은 그날 하루 동안 일생 받을 만큼의 사랑을 주었다며 사랑이 뭐냐고 묻는 이치로에게 세이지는 부끄러운 듯 쫑알대지 말라고 성을 내며 나무 아래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네임 브로치를 묻으며 말합니다. 今度はちゃんと産んでもらえよ。そしたらまた会える。ユキ。そしたらまたあなたに会える。今度はどこに行きたい？どこにでも行く。よし、任せろ。 그와 동시에 세이지는 자신의 방으로, 이치로는 집 문 앞으로 이동하며 유키 누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하나다 소년사의 첫 정규 에피소드 사랑은 편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다 소년사는 꽤 오래전 작품입니다. 1993년에 연재된 작품이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죠. 일본 문화 개방과 함께 들어온 이 작품은 투니버스에서 기동아 부탁해 라는 번역의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서 이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하나다 소년사를 그린 이시기 마코토의 대표작은 역시 피아노의 숲이겠지만요. 일본을 대표하는 여류 만화가인 이시키 마코토는 다른 작품들인 으라차차, 피아노의 숲에서도 보다시피 호러 만화가는 절대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다 소년사 역시도 귀신이 나오긴 하지만 그로테스크하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작품 역시도 장르는 휴머니즘 옴니버스 드라마죠. 귀신이 나온다고 꼭 호러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호러물이든 아니든 귀신이라는 존재에 적용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농담이든 창작된 설화든 간에 모든 귀신들은 살아생전 약자이거나 매우 억울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무속에서도 귀신은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가지 못한 존재이고 일본에 나오는 귀신들은 대부분 성불하지 못한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성불은 마음 편히 저승으로 떠나는 것이지요. 성불을 못했든 원한이 남았든 억울한 사연이 있든 귀신들은 그런 이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것을 이승에서 풀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나 사망한 귀신은 터널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죽이려 한다 같은 얘기들로요. 자신들의 미련을 이승의 존재에게 푸는 셈이죠. 호러물에 나오는 악귀든 하나다 소년사에 나오는 귀신이든 말입니다. 덕분에 귀신에 대한 세계 공통의 경향성이 있어요. 철저히 약한 존재 혹은 불쌍한 존재들이죠. 귀신을 생각했을 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여자 귀신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가끔은 어릴 때 죽어버린 아이 귀신이나 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은 학생이 나옵니다. 대체로 신체 건장한 남성은 귀신으로 잘 안 나와요. 이승의 미련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신체 건장한 남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 귀신의 메카는 역시 군대 아니겠어요? 김규선 작가의 정글고등학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 군대, 병원은 귀신이 많은 3대 장소라고. 옛날에 전쟁 중 병원으로 쓰였던 학교라면 금상첨화죠. 세상에 미련이 남은 영혼, 귀신은 매력적인 소재로 쓰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에 공포를 갖는 인간 특성상 대부분의 귀신은 악귀로 나와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집중하지만 오히려 귀신들의 미련을 풀어주는 작품들이 있죠. 호러물인 학교 괴담에서도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서 귀신들을 성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처한 억울함을 분석해 풀어주려고 하고 한국의 코미디 작품인 귀신이 산다 역시도 초반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귀였던 이연화가 주인공 박길기의 노력으로 남편을 만나 성불하죠. 구천을 떠돌던 귀신을 저승에 보낸다는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은 유령을 달래는 일, 위령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미련이 남은 귀신들을 달래주는 소위 감동적인 스토리로 사용되기 딱 알맞습니다. 마치 오늘 소개드린 작품 하나다 소년사처럼요. 주인공 하나다 이치로는 많은 귀신들을 만나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소원을 들어주죠. 처음 만난 귀신인 치로의 새끼를 살리고 유키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세이지에게 되새겨주며 주산 선생님의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 벚꽃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선생님의 영혼을 50년 가까이 그 나무 밑에서 기다리던 첫사랑의 영혼과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야구 소년이었던 아들에게
아들에게 글러브 하나 못 사줄 정도로 가난했던 아버지가 폭설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아들에게 글러브를 사줄 돈을 모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가다 그만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려 그가 전하지 못한 글러브를 이치로가 대신 전달해주는 이야기 등등 딱히 감성적이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눈물을 펑펑 터뜨릴 만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러브 편의 마지막 죽은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는 장면은 20대 중반을 넘기고 봐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빨리 철드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더 소년사는 귀신의 미련을 풀어주는 이야기지만 이 작품을 통해 제게 귀신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현실에 미련을 지닌 약자 혹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귀신은 반대의 의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죽은 존재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미련. 하나다 소년사는 지겹도록 말했지만 억울한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오히려 귀신들이 인간의 미련을 풀어주는 내용이죠. 처음 소개드린 유키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죽은 유키의 브로치에 대한 미련처럼 보이지만 그깟 100엔짜리 브로치 때문에 성불을 못할 리가 있나요? 사실 작품에서 미련을 지닌 것은 유키가 아니라 유키를 죽게 만들었다는 책임감에 고통받는 세이지입니다. 이치로는 유키의 원한이 아니라 세이지의 미련을 풀어준 것이죠. 평생 그녀의 아버지가 던진 네임 브로치를 품은 채 유키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세이지가 그녀는 자신 덕분에 행복하게 죽었다 라는 마음을 품고 그녀의 유품과도 같은 네임 브로치와 이별하는 플롯입니다. 이 단편에서 미련은 유키가 세이지에게 갖는 것이 아닌 세이지가 유키에게 갖는 것이죠. 단편 글로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죽어버려 라고 말한 직후 자신의 선물을 사러 간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리를 건너지 못한 채 죄책감을 품은 채 좋아하던 야구도 포기한 타카이토, 물론 아들에게 글러브를 전달하지 못한 아버지 유령의 미련을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결국 이 작품에서 치유되는 것은 성불한 귀신이 아닌 아버지의 죽음 속 죄책감에서 벗어난 아들이지요. 하나다 소년사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귀신의 미련을 풀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미련과 죄책감을 해소해주는 내용들. 언젠가 고양이 멜론을 집에 데려가서 키워주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죽게 만들어버렸다는 미련, 새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치로의 친구 소타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미련. 이런 하나다 소년사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화는 해바라기가 피는 집이라는 단편인데요.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못해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어머니가 마음의 병을 얻어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아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심은 해바라기만을 돌보며 살아가자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치로가 해바라기의 화단을 다 망쳐버리고 어머니가 이치로를 말리러 오자 아들의 영혼이 빙의해서 어머니에게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단편이에요. 이 단편의 마지막에 망가진 해바라기를 지우며 남편에게 소리를 내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작품이 귀신의 성불을 위한 작품이 아닌 인간의 치유를 위한 작품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귀신이 이승의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상상 혹은 작가의 창작이겠지만 죽은 이들에게 우리가 미련을 갖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품고 사는 감정이니까요. 하나다 소년사는 흔한 플롯입니다.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수많은 작품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귀신보다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 남겨진 사람을 치유하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평온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특별합니다. 어쩌면 귀신이 주인공이 호러물보다도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작품일지도 모르죠. 이승의 미련을 남긴 것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에게 품은 미련이 바로 귀신이란 것을, 우리가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이상 귀신이란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딱히 초자연적인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저는 회전문에 다리가 끼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회전문의 유리를 깨부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유리를 부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요.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지만 저는 다리가 자유로워짐을 느끼는 그 순간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밖으로 뛰어. 저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직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제가 있던 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누가 외친 이야기거나 제 착각이겠죠. 실제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산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